있습니다. 원내대표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새심파냐, 당권파냐, 당내 지형 변동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오늘 초재선 의원 주최 원내대표 후보자 초청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김도, 정정식, 송일종 후보 3명 선거에 임한 후보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이 당이 지금 이 상태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 도로 친윤당이라는 소리는 이제 더 이상 듣지 않는 당으로 만들자. 다만 분명한 것은 사퇴냐 수습이냐를 두고 벌어지는 이 치열한 고뇌의 결론이 우리끼리의 또 다른 분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친한 또 친윤 계파 싸움할 때가 아닙니다. 이거 없어져야 합니다. 예, 이주영 의원님. 네. 정정식 의원 말은 이제 사퇴냐 수습이냐 이걸로 분열돼서 안 된다라는 말을 했고요. 김도 의원은 당이 이 상태로 지금 가는 거 안 된다. 성일종 의원은 친한, 친윤, 개파 싸움할 때 아니다. 결국 장동혁 대표 거치와도 연결될 것 같아서요. 이 발언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 발언들만 보면은 네. 누구는 뭐 장동혁 대표가 있어도 된다, 아니면 뭐 내려와야 된다, 이걸 명확하게 밝히는 것 같긴 하지만 네. 사실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나왔던 속보에 의하면은 이 3명 모두가, 모든 후보가 비공개 회의 때 그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장동혁 대표 체제는 이제 물러나야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누가 되던 간에 현재 장동혁 대표는 리더십을 잃었다. 그리고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대표가 됐다. 그리고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총의는 모여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예. 다만 어떻게 해서 장동혁 대표가 이제 물러나게 되는지에 대한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갈릴 수가 있겠죠. 근데 과격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는 또 동일 3명 다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뭐 원내대표 3명 다 누가 되던 간에 원내대표 결과에 따라서, 그리고 그 시점부터가 이제 장동혁 대표의 이제 거치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겠다라고는 생각이 드는 지점이고요. 당이 진짜 앞으로 쇄신할 수 있을 거냐 없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지켜보면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재용 의원이 방금 언급한 그 기사가 이제 한국경제에서 방금 단독이라고 해서 보도한 건데요. 세 사람이 모두 장동혁 사퇴시키겠다라고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입을 모았다는 겁니다. 소영주 의원님. 네. 이 말은 아직 정확히 사실관계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장 대표가 거치는 누가 되든 시기는 뭐 좀 고민스럽겠지만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둔다 이렇게 결론을 내면 될까요? 그러게 바라는 국민의 의원들은 많겠죠. 예. 근데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 아, 그러니까 지금 당 대표의 직을, 그 임기를 남기고 있는 장동혁 대표를 사퇴시킬 방법은 최고위를 와해시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저 세 분 중에 그 누가 대표가 된다 하더라도요, 원내대표가 당대표를 사퇴시키는 방법 거의 불가능하다 보고, 반영 후보에서 표를 얻기 위한 저는 예. 공통 어떤 의견 같아요. 물론 이게 이 기사에 대한 진위 여부는 더 확인을 해봐야겠으나, 네. 사실 저는 조금은 3인 모두 다 사퇴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송한 말이 좀 한국 때문에. 예. 저는 사실 송일종, 정정식 이 두 분은 당권파에 가까운 이인이고, 김도 후보 정도는 사실 개혁 쇄신파 쪽에 주장을 낼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 정정식 의원이 송호섭 원내대표의 사퇴 시기와 발맞춰서 어느 정도 이 국민의힘 당내에서의 브리핑이 다 돼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 같고, 예. 성일종 의원도 나중에 그 안에서의 서로 당권파의 선거적 경쟁을 하는 정도의 수준이지, 이게 3명 다 무슨 국민의힘의 장동욱 대표의 사퇴를 이룰 것 같다. 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언론 보도에 투입시켜봐야 될 것 같고, 설사 그런다 하더라도 좀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런 의견 같습니다. 예. 자, 내일 있을 국민의 원내대표 선거가 주목받는 이유가 장동혁 대표 거치도 있지만요. 반대로 한동훈 의원, 지금 무소속인데 복당이 언제 될까? 이게 연관이 돼 있거든요. 김수정 정강정기 같은 걸 짧게 듣고 백가인으로 연기했습니다. 누가 됐느냐에 따라서 한동훈 의원 복당 시기가 좀 많이 달라질까요? 글쎄요, 그거는 어차피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는 이제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네. 또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는 되겠죠. 근데 뭐 다들 장동혁 대표를 사퇴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니까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시점의 문제겠죠. 임기 다 채우고 사퇴시키겠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당장 오늘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예. 일단은 의총에서 그 장 대표가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뭐 내부에서 이쯤 되면은 본물 터지듯이 대표 물러가라는 얘기가 나오고도 남을 상황인데도 너무 조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원내대표 선출하는 의총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의원들 입을 통해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장 대표 물러가라 이런 얘기는 쉽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형국이에요. 물리적으로 지금 장 대표를 강제로 물러나게 할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최고위가 붕괴되지 않는 한. 그런데 지금 최고위 면면을 보면 누가 물러나겠습니까? 한 사람 정도 빼고는 다들 자리를 지킬 것 같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 다만 지금 뭐 오세훈 시장 당선되고 네. 한동훈 의원 뭐 생활했죠. 그러니까 이런 구도 속에서 언젠가는 장 대표 체제에는 붕괴에는 시간 문제다. 또 그런 차원에서 한동훈 의원의 복당도 당장 호두를 필요는 없는 거라고 생각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조만간 저는 그 한동훈 의원 혹은 뭐 오세훈 시장을 중심으로 국민의힘도 좀 해쳐 모여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강전은 한동훈 의원 첫 출근 때 이렇게 제가 영상 포착된 게 봤는데 당내 분위기가 어땠단 말이에요? 실제로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시간의 길고 짧음이 관건이겠죠. 그런데 이게 되돌아보면 긴 시간도 짧게 느껴지더라고요. 뭐 서두를 일이 아니라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동훈 의원에게 전화를 해서 통화를 했었고 한동훈 의원도 전적으로 공감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아는 다른 어떤 그 보수 진영의 원로분도 한동훈 의원과 통화했는데 복당과 관련해서 그렇게 서두를 생각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우리 당 재건에 있어서 2028년 총선이 최종 목표 아니겠습니까? 2028년 총선에서 과연 원내 1정당으로서 복귀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을 한동훈 의원도 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뭐 내년 공익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뭐 이렇게 엄청나게 긴 시간이냐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의원이 총선에서 이번 그 선거에서 당선된 이후에 본인과 소원했던 사람들과도 통화를 많이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좀 뭐 얘기를 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려고 합니다. 이 복당 문제는. 예, 좀 짧게요. 근데 그 장동혁 대표 거치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제 선거 전에도 뭐 장동혁 대표가 민주당의 전략적 자산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고 예. 지금도 대표로 남기를 분할이 굉장히 원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는 원내대표가 본인도 이해관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원내대표 1년짜리 아닙니까? 근데 그동안 본인이 정치를 잘해서 정치적 리더십을 받고 인정받고 국민들로부터 당원들로부터 사랑받는 게 본인의 그 정치적 목적 아니겠어요? 예. 그런 의미에서 장동혁 대표가 있으면은 셋 다한테 다 부담되는 거예요. 그런 이해관계를 봤을 때는 충분히 이 세 사람이 약간 얘기가 물론 그 단독인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입 파악을 해야 예. 되겠지만 그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내일이면 또 바로 결론이 날 테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가영 라이브를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충남 공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오토바이에 치여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이었는데 오토바이 운전자는 새벽에 음주 상태로 내달리다 사고를 냈습니다. 백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요일 새벽 한 무리의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가다 멈춰섭니다. 이때 한 사람이 먼저 뛰어가는데 다 건넜나 싶을 때쯤 빠르게 달려오던 오토바이가 들이받습니다. 곧바로 구조대원들이 출동했지만 피해자는 골절해 장기까지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피해자는 주말을 맞아 친구들과 놀러 나갔던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 이 아이는 편의점에서 과자를 사려고 먼저 간 친구들을 따라 이 횡단보도를 건너가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제한속도 시속 30km인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초등학교 앞에 횡단보도를 건너면 어떻게 그대로 그냥 칠 수가 있어요. 경찰 조사 결과 오토바이 운전자는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미성년자로 운전면허가 없었습니다.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온 것으로 조사됐는데 구조대원의 부축을 받아야 할 정도로 몸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피해 어린이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지만 턱이 부러져 밥도 먹지 못합니다. 그런 무책임하게 오토바이 왜 운전해가지고 딸이 왜 다치겠는지 그냥 엄중히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를 교통사고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연일 기자회견 갖고 지금 전국 단위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어요. 오늘도 기자회견 가졌는데 재선거 실시를 위한 특별법
대변인직을 내려놓고 충남도지사직에 도전해서 당선된 박수현 당선인 3부에 인터뷰하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연일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적 입지를 위한 정치쇼라고 비판